안녕하세요. 박물관을 탈출한 학예사들 진행을 맡은 전쟁기념관 학예연구사 홍성열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쟁기념관 전시실과 지도, 현장 답사를 연계하여 전쟁사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물관을 탈출한 학예사들, 오늘은 2020년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수도권 최후의 방어선이었으며 서울에서의 첫 전투였던 미아리 방어선 전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전쟁기념관 6.25 전쟁 1실입니다. 6.25 전쟁 1실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시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사람들, 집, 전봇대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기념관의 다른 전시실들과는 달리 약간 다른 전시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큰 짐을 메고 이고 어디론가 떠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피난 가는 서울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전쟁을 피해 피난 가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미아리국의 북쪽에서부터 들려오는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자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 서울 시민들은 서둘러 남쪽으로 피난 갔습니다. 전차를 앞세운 인민군들이 서울 가까이 접근하자 서울 시민들은 서둘러 남쪽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남쪽으로 피난 가는 동안 우리 국군은 미아리 방어선에서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당시 상황을 지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가 함락되면서 서울이 적의 위협 앞에 놓이자 국군은 이 방면에 투입된 모든 부대를 지휘하여 창동, 의동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7일 오전 10시 창동 저지선이 무너졌고 북한군의 서울 진입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군은 미아리, 회기동을 연결하는 지역에 서울 방어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바로 미아리 방어선입니다. 미아리 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응준 장군이 지휘하는 5사단을 주축으로 하여 전선 철수병력들, 병참, 격리 등의 지원병과 군인들도 모두 투입된 그야말로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6월 27일 오후 7시경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이 수유리를 지나 미아리를 향해 공격하였습니다. 방어선의 국군은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전차를 막아낼 방법이 없었고 결국 28일 새벽 1시 두 대의 북한군 전차가 미아리 고개를 넘으면서 미아리 방어선은 붕괴되고 맙니다. 자, 앞서 지도에서 확인했듯이 미아리 방어선 전투는 미아 삼거리를 거쳐 기름교, 미아리 고개를 지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미아리 방어선 전투가 일어났던 미아 삼거리, 기름교, 미아리 고개로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미아리 고개로 진입한 북한군이 국군 부상병들을 학살한 현장까지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미아리 방어선 전투에서 첫 전투가 일어난 미아 삼거리입니다. 1950년 6월 26일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5사단은 서울 방어 임무를 띠고 이곳 미아리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의정부에서 후퇴한 의정부지구 전투사령부와 그 병력들도 미아리에 도착했는데요. 국군은 이곳 미아 삼거리를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5사단장 이은준 장군이, 그리고 우측으로는 7사단장 유재용 장군이 국군을 지휘하여 북한군을 격퇴하기로 했습니다. 전차를 앞세워 다시 공격을 한 북한군은 아군의 공격을 물리쳤고 아군의 방어지역인 이 미아 삼거리를 통과했습니다. 저희는 이 길을 따라
도심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아 사거리에서 도심 방향으로 올라오다 보면 다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기름교입니다. 이 기름교는 전쟁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지금의 다리는 전쟁 당시의 다리는 아니고 이후 새로 만든 다리지만 그 위치는 똑같습니다. 또한 위에 내부순환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리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역시 다리가 맞습니다. 미아 쌈거리를 통과한 북한군은 미아리 고개로 올라가기 위해 이 기름교를 통과했습니다. 저쪽으로 보시는 지금 버스가 내려오는 공간, 저곳으로 올라가면 바로 미아리 고개입니다. 북한군이 접근하자 국군은 미아리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이 기름교를 폭파시키려고 했습니다. 기름교를 폭파시키려는 폭약은 이미 설치돼 있었고요. 북한군의 전차가 다가오자 국군은 기름교 폭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름교는 폭파되지 않았습니다. 기름교가 폭파되지 않자 기름교 주변에 매복해 있던 국군 1연대와 15연대 병력들이 기름교로 접근해오는 북한군 전차를 총공격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전차를 꺾을 수 있는 무기가 없던 국군은 전차를 단 한 대도 파괴하지 못했고 북한군의 전차는 유유히 이 기름교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국군 15연대 5중대 김순대위가 결사대를 이끌고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전차까지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북한군의 사격에 전사하고 맙니다. 자, 여기 기름교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면 고개가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미아리 고개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걸어서 미아리 고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미아리 고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는 미아리 고개 위 구름다리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바라보시는 방향이 바로 도심 해화동 방향입니다. 기름교를 통과한 북한 인민군은 28일 새벽에 이 미아리 고개를 공격합니다. 미아리 고개에 방어선을 형성했던 대한민국 국군은 치열하게 북한군을 막았지만 북한군 T-34 전차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전차를 앞세운 북한 인민군은 6월 28일 새벽 1시 전차 2대가 이 미아리 고개를 넘어 도남동으로 진입하면서 미아리 고개 방어선이 붕괴되고 맙니다. 자, 한편 이 미아리 고개는 북한 인민군이 서울 점령 이후 수많은 애국 인사들을 납치했던 통로였습니다. 전쟁 시기 북한으로 납북된 인사의 수는 최대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조소왕 등 임시정부 요인부터 정인보 등 학자, 교수, 문인, 기술자 등 많은 분들이 납북되었습니다. 이 납북 사건을 바탕으로 1956년도에는 대중가수이자 작곡가인 반야월 선생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는 전후 국민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미아리 고개 옆 미아리 예술극장 앞에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미아리 고개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기억하는 미아리 고개 공원 사적비가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군이 서울로 공격했던 이 길을 따라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북한 인민군은 미아리 고개에서 해화동 로터리를 지나 지금의 창경국로를 이용하여 도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서울대학교 병원이 나타납니다. 후문으로 들어가서 장례식장과 주차장 사이의 길을 올라가면 현충탑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드디어 본 프로그램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현충탑은 6.25 전쟁 초기 서울대학병원에서 북한 인민군들에게 학살당한 국군 부상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물입니다.
6.25 전쟁 초기 국군 부상병들이 속출하자 정부는 서울 시내 소재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6월 28일 미아리 고개를 넘어 도심으로 진입한 북한 인민군은 서울대학병원을 접수하기 위해 병원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당시 병원을 경비하고 있던 국군 1개 소대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결국 전멸하였고, 병원에 진입한 북한 인민군은 입원 중이던 국군 부상병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피난 가지 못한 가족들까지 모두 학살하였습니다. 당시 학살당한 국군 부상병의 수는 18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입원한 환자들과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9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학살당한 부상병들의 시신은 트럭에 실려 한강에 버려지거나 대학병원 뒷동산에 매장하거나 창경궁에서 소각당했다고 합니다. 1963년 7월 서울대학병원에서 학살당한 국군 부상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금 보이시는 기념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의 비극적인 흔적들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남아 있습니다. 꼭 6월 현충의 달이 아니더라도 한번 찾아가 희생당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시실과 지도, 현장 답사를 통해 미아리 방어선 전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미아리 방어선 전투에 이어서 벌어진 한강 방어선 전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이 언제 완성이 돼서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가지시고 기다려 주신다면 금방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며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제발.